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시아 MTV 공동 1블럭 시아 MTV 파라곤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MTV는 시흥시에서 남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인천 안산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교통에 대한 혜택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기존의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시흥 스마트 허브, 북측 상단에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있고요. 편의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먼 거는 아니니까 편의시설 이용 면에서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시흥시 남측 끝자락에 위치한 부지에 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공동 1블럭에 해당하는 시와 MTV 파라곤, 공동 4블럭에 해당하는 시흥 금강 펜테리움 오션베이가 이번에 같은 날짜에 청약 예정이고요. 시와 MTV에서는 공동주택 부지 이렇게 1, 2, 3, 4 4개 부지와 주상복합 1, 2 부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상에는 3부지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돼 있지만 3부지는 사실상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4개와 주상복합 2개 부지가 시와 MTV 내에서 주거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분양했던 호반 서미 퍼스트 시흥 같은 경우가 공동 2블럭에 해당이 됐고요. 이번에 1블럭에 MTV 파라곤과 4블럭에 금강 펜테리움 오션베이가 이번에 분양을 하는 거고요. MTV 파라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면에 주상 1부지가 있고 주상 1부지의 높이 자체는 35층 이하. 현재 MTV 파라곤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 30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는 단지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MTV 파라곤의 조망은 앞에 주상복합 부지로 인해서 막힐 것이다. 그에 반해서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의 경우에는 이 전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 오션베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의 조망은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평형대를 보시면 공동주택 부지 자체가 지금 공동 3부지는 아직 분양 전이고요. 공동 3부지처럼 60 이하와 60, 85 이하로 계획되도록 지구 단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했던 호반 서밋의 경우에도 5984로 분양을 했고, 이번에 공동 1블럭인 MTV 파라곤도 5984 평형대로 분양을 하고, 시흥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도 596084로 이번에 분양을 한다. 아직은 예정에는 없지만 주상 1, 2부지에서 담당하고 있는 평형대는 주상 1부지 같은 경우는 60, 85 이하, 그 다음에 85 초과로 되어 있고, 주상 2부지조차도 60, 8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전용 84에 대한 신축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대지 중심부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 4개, 주상복합 부지 2개로는 좀 탄탄한 학원가들이 형성되기에는 좀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 자체가 많지 않으면 그만큼 조금 뭐 학군이나 이런 데 좀 성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이 주상복합과 공동주택 부지들이 감싸고 있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에 분양하는 공동일 MTV 파라곤 입장에서는 일단 주상복합 부지에 일단 조망도 가려져 있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서의 거리도 저 정도면 좀 먼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금강 펜테리움 오션베이의 경우에는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학교에 대한 접근성은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날짜에 분양을 하니까 공동 1블럭과 공동 4블럭을 비교했을 때 우선은 금강 펜테리움 오션베이가 입지적인 면에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배치도 보시면요. 일단 단지 주출 입구는 대지에 남서측 방향에 1개소로 계획되어 있고, 좀 특이한 점이 지금 대부분 지금 페이빙 자체가 아스콘처럼 보여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하고요. 일단 차량 진입 자체는 주출 입구로 들어와서
굳이 단지 중심부까지 와서 이 램프를 통해서 내려가는 형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MTV 파라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아이들이 정말 뛰어놀 공간이 있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말은 이제 커뮤니티 광장이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차량 진입이 뭐 이쪽 안쪽까지도 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뭐 나중에 이쪽에 차량이 못 들어오게 뭐 볼라드 설치하든가 뭐 하지 않겠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굳이 아스콘으로 보여지는 포장들을 많이 썼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일단 평형대를 보시면 59랑 84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 중심부에 84 평형대를 배치를 했고요. 59 평형대는 단지 외곽 쪽에 배치를 했다. 아무래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해서 84 부분이 배치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인동이나 조망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판상형으로 된 이 형태에 대한 조망보다는 아무래도 사선으로 했을 때 조금은 더 열린 조망이 확보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 L자형 타입 자체를 84 타입으로 사용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시아 MTV 파라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분양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제 공동 사블럭하고 같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 입지적인 면에서는 공동 1블럭보다는 사블럭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면에 이제 주상복합 부지가 있다 보니까 주상복합 부지를 의식을 해서 좀 근린생활 시설이 1층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 주차 경사로 이 소음에 대한 나쁜 영향이 101동, 102동에 있는 84A 타입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쪽에 주차 경사로 나올 때 사이렌 울리는 경보음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84 타입이 조금은 조망을 열어주려고 한 거 이외에는 크게 장점은 보이지 않는다. 커뮤니티 보시면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이 썬큰으로 보여지고요. 위치를 찾아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이 여기 부분하고 동일하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에 키즈카페, 경로당 합으로 해서 독서실, 남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 합으로 해서 피트니스 센터랑 골프 연습장이 들어설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시아 MTV 파라곤의 경우에는 뭐 일단 배치도 면에 있어서는 이 굳이 시아 MTV까지 와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호반 서밋하고 비교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뭔가 내부 광장이나 그런 공간들이 많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쪽 보시면 이제 도로를 최대한 짧게 쓰고 나머지를 뭐 공간 구성 자체를 뭐 잔디마당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호반 같은 경우는 썼는데 이쪽 자체는 계속 이 도로 부분들이 길게 치고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이 나머지 이 부분들조차도 현재 뭐 패턴을 안 그려서 도로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높이 잠시 보시면요. 이쪽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높이를 굳이 안 쓴 이유가 어차피 이쪽 자체가 측벽 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망을 하는 세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호반 서밋에 대해서는 굳이 높이에 대해서 기입을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주상 1부지와 주상 2부지, 글씨가 없어지긴 했지만 주상 2부지의 경우에 최고 층수가 35층이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시아 MTV 파라곤은 최고 층수가 30층으로 되어 있는 지구 단위인데 실질적으로 최고 층수 29층으로 배치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넓게 열린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은 물 건너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 안에서 이제 얼마나 조망이 열리는지 그 부분은 일단 주상 1부지가
뭐 최대한 이쪽 부분에 가깝게 배치를 했다는 조건에서는 아무래도 단지 외곽부보다는 단지 내부 부분이 조금은 더 조망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 타입이 아무래도 사선으로 조망이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59보다는 84가 전면에 열린 길이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특이하게 지금 시와 MTV 850 같은 경우는 59 타입하고 84A, 84B 타입 딱 3개 타입밖에 없는데 3개 타입 모두 이 모델하우스를 지금 제시한 상황이고요. 일단 59 타입 보시면 59는 단일 타입으로 되어 있고 106동, 101동 서측 끝, 그 다음에 103동, 104동 4호조합 형태로 해서 판상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단위 세대다. 그리고 조망에 있어서는 뭐 일단 주상복합 부지가 35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만한 높이로 29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망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전면 3.3에 깊이 3.1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 공간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정도 공간으로는 사실상 옷 수납 자체가 부부가 다 하기에는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 이쪽 부분에 장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쪽에 장을 60cm짜리 장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2.1m짜리 침대를 설치하고 그러면 2.1m니까 2.7에 남는 공간이 60cm. 일단 장 열고 통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60cm는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길이가 3.1m니까 안방문 1m 제외하고 남는 공간이 2.1m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킹 사이즈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킹 사이즈가 6.1m니까 2.1m에 6.1이면 어차피 남는 공간이 50cm니까 거기에서 뭐 라지 킹으로 가던 킹 오브 킹으로 가던 이제 이 부분들이 점점 좁아지기는 하지만 뭐 사용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는 킹 사이즈까지 놓고 사용했을 때는 문에 바짝 붙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발코니 이용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 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드레스룸 공간도 확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해주게 된 게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택지들은 굳이 내가 이런 부분들을 분양가에 태워서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분양가 금액 자체를 높이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가구 제외하고 기본형으로 일단 판매하고 나머지는 다 옵션가로 지금 때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나오는 폐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침실 2 같은 경우는 전면 3.3에 깊이 2.9 5군데 침실, 보조 침실 같은 경우가 3.3 나왔으니까 사실 적게 나온 공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0에 2.7로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아예 확장을 한다고 보고 좀 작은 방을 좀 더 잘 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인데요. 이거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는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3.3에 2.9면은 일단 공간 자체가 여유로우니까 이쪽에 뭐 침대 설치하고 장 설치하고 장이 60cm, 침대 길이 2.1, 2.7이니까 남는 공간이 20cm. 그럼 사실상 가구 구성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장 놓고 침대를 길게 놓고 그러면 2.1m라고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1.2m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에 책상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다. 이게 아무래도 깊이가 2.9m밖에 안 되니까 공간 구성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옷장을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은 더 공간이 넓게 보여지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침실이는 2.4에 깊이 2.9라고는 하지만 2.4에 2.9면 뭐 이쪽에 침대 억지로 끼워 넣고 여기에 뭐 장 정도 넣거나 아니면 책상 정도 넣고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알파룸으로 보여지는 이 공간은 전면 2.3에 깊이 1.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 빼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부분도 차라리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수납 공간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계절, 계절이 지난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집이 깔끔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없고 이게 침실 3이라고 했을 때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쪽 알파룸을 수납으로 사용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주방은 3.3m, 3.3m면 사실상 이 싱크볼에서 여기에 냉장고 놓고 김치 냉장고까지는 빠듯하게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 화장실 폭원 자체가 1.4에서 1.5m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에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식자재를 꺼내서 여기에서 놓고 얘를 헹궈서 놓고 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간 자체가 지금 그냥 보셔도 3.3m는 확실히 협소해 보인다. 근데 5구 타입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보시고, 식탁은 이쪽 벽면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사용했을 때는 크게 공간도 안 깨지고 불편함은 없을 수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쪽을 식자재 수납 공간으로 안 쓰고 공부방으로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동선 자체가 주방을 다 거쳐 가야 되니까 이쪽이 수납일 때는 식탁 배치가 여기가 맞고요. 아니면 단순히 공부방이나 서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격시켜서 오히려 이 동선을 가로막지 않는 게 더 현실적인 가구 배치일 것이다. 여기에 건조기, 세탁기 둘 다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발코니 규격으로 보여진다. 거실은 제가 3.3에 3.05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3.3에 3.05보다는 아예 그냥 컨셉 자체를 그냥 확장해 놓고 넓게 보여주겠다는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5.85, 전면 5.85까지는 나오고 깊이는 3.05 정도 될 것 같다. 일단 확장을 안 했을 때 3.3은 확실히 적은 수치고, 확장을 해서 일단 5구가 5.85까지 거실을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84A는 이 주동 중심부 말고 이 주동 끄트머리에 위치한 단위 세대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은 남동향과 남성향으로 존재하는 평면이다. 일단 조망의 길이 면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바깥쪽에 있는 주동이다 보니까 현재 84 중에서도 제일 넓게 열린 조망이 확보될 만한 평형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쪽까지 감안했을 때 105동의 84A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까지 조망이 열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좋은 타입은 오히려 105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106동 같은 경우에도 이쪽까지 지금 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에 있는 동들보다는 후면에 있는 105동, 106동이 조망면에서는 더 유리한 동으로 보여진다. 단위 세대 보시면 84A, 84B 타입이 전부 동일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84A랑 B타입의 차이라고 해봐야 이쪽 공간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공간이 드레스룸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실구성들은 전부 동일하다. 그래서 일단 실규격이나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알고 설명을 먼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1은 일단 뒤쪽에 있는 공간이 드레스룸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전면만 봤을 때 전면 4.7에 깊이 3.1, 사실 84 타입 안방치고 깊이 3.1이면 사실 적게 나온 공간이긴 한데요. 이쪽 공간 자체가 온전히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침대 구성을 이렇게 창가 쪽으로 머리맡을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 구성 자체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지금 제가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렇지만 한 이 정도 3등분 해가지고 얘가 한 2.1m 정도, 통로폭 한 1m 정도 나오겠고, 이쪽에 뭐 장 구성 이렇게 놓고 사용하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2는 전면 3.6에 깊이 3.1, 여기도 동일하게 전면 3.6까지 오히려 작은 방을 확실히 더 많이 줘버리고 남는 공간을 아예 그냥 가변형으로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침실 2 공간이 3.6에 3.1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침대 놓고 차라리 여기에 장 놓고 여기 책상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조금은 공간이 넓게 보여지게 하는 가구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침실 2는 2.5에 3.1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예 이번 파라곤 같은 경우는 확장한다는 전제로 보고 이쪽은 별도 설명을 안 드리고, 실제로 2.5라는 공간 자체는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불편한 공간이니까 침대 2.1m짜리 놓고 기껏 해봐야 여기에 책상 놓고 하는 가구 구성밖에 안 돼서 확장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알파론 공간 보시면 전면 3.1에 깊이 2.85면 문 사이즈가 일단 90이기 때문에 2.85에서 90cm 빼고 나면은 남는 공간이 1.9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침대의 깊이가 2.1m니까 이렇게 침대 배치는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오히려 여기에 침대 2.1m짜리 놓고 이쪽에 장 놓고 이쪽에 겨우겨우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다. 주방은 역디귿자로 해서 5.2m까지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84A에 대해서 주방 공간은 확실히 여유가 있다. 지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고, 식탁 구성은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조금은 더 넓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T자 형태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사용도실은 동일하게 세탁기, 건조기 다 내려놓고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공간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거실은 원래는 4.5에 깊이 3.25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2.5m라는 공간 자체가 공간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은 여유가 없고, 지금 평면 구성 자체를 침실 2를 3.6m를 뺐다는 것 자체가 아예 이쪽 거실 공간을 확장형으로 보겠다라는 의지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전면 7.15에 깊이 3.25 정도 되고요. 오히려 이쪽에 이렇게 설치하시고 소파 이렇게 설치하시고 이 뒤쪽 공간을 이렇게 서재로 활용하셔도 되니까, 일단 이쪽 자체는 공간 구성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멋있어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방은 조금은 협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작은 방도 2개 정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전면을 넓게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봤을 때는 일단 84이긴 하지만 현관에 대한 팬트리도 없고 이 내부에도 별도의 팬트리가 없기 때문에 계절짐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자체는 지금 아예 없어서 조금은 집 정리할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84B는 84 타입 중에서 이 중간에 낀 세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4A보다는 조금은 짧은 조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주동이 배치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105동의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넓게 뚫린 조망이 확보될 것 같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세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4A 타입하고 이쪽 공간 구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일하다. 동일하게 전면 4.7에 깊이 3.1이고 이쪽도 꺾인 타입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드레스룸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이렇게 침대를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침대를 놓고 사용하면 공간 구성에 있어서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침실 2번은 전면 3.6에 깊이 3.1이고요. 3.6에 3.1이면 이쪽에 뭐 침대 놓고 이쪽에 창 놓고 여기에 책상 놓고 사용하시면 될 정도의 규격이다. 침실 2번은 뭐 A타입하고 동일하게 사실상 뭔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은 아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확장형으로 사용한다라고 보고 이것도 생략하고요. 알파룸의 경우에는 전면 3.1에 깊이 2.85 A타입하고 아예 형태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깊이는 안 된다. 오히려 무언가를 가구를 놓고 사용하려면 이쪽에 장 놓고 여기에 침대 놓고 여기에 책상 놓고 사용해야 되는 공간 사이즈다. 주방은 기역자로 돼서 현재 4.9m고요. 4.9m 공간도 결코 적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방 요리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좀 장점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놓고서 지금 현재는 디귿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탁 구성은 차라리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공간들이 좀 아쉽게도 뭔가 계속 짜투리 공간들이 남으니까 뭐 나중에라도 뭐 팬트리 공간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은 더 공간을 좀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도 여기에 뭐 세탁기랑 건조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정도는 되어 보이고요. 거실은 원래는 이렇게만 봤을 때는 4.5에 3.25 정도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싸리 확장을 해서 7.15에 깊이 3.25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TV 설치하시고 뭐 소파 배치를 하시던 아니면 이렇게 소파 배치를 하시던 하시고, 이 뒤쪽은 온전히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뭐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공간 구성이 나빠 보이지는 않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워낙 이번에 이제 시아 MTV 850 같은 경우도 뭐 단위 세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랑 B 타입이 드레스룸하고 다용도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일단 평면에 대해서도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좀 없었고, 단지 배치도 자체도 그냥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현재 단지다. 그리고 뭐 조망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는 뭐 택지가 가진 성격이다 보니까 파라곤 브랜드랑은 전혀 상관은 없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이거는 좋네요 라고 설명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좀 이번 영상은 심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뭐 일단 준비를 했고요. 여기까지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단지,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